아줌마, 이제 나가세요. 청소도 못하는 게. 도상혁 변호사의 손바닥이 63세 청소부의 뺨을 날렸습니다. 계단에 쓰러진 여인은 다름 아닌 건물세 주인의 시어머니였습니다. 48시간 후 770억짜리 건물 입주자 총회. 저는 이 건물을 어제 인수한 서민아입니다. 젊은 여자가 마이크를 잡자 도상혁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때린 그 청소부는 제 시어머니예요. 화면에 CCTV가 떴습니다. 도상혁이 6개월간 시어머니를 폭행한 장면들. 아줌마가 감히 어디서 눈을 마주쳐? 개처럼 기어. 충격적인 음성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 인생 끝났어요. 서민아의 입가에 소름 돋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며느리의 잔혹한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어머니를 개 취급한 변호사를 48시간 만에 지옥으로 보낸 며느리의 복수극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의도 세인트리버 타워의 새벽 5시 30분.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두운 시간, 건물 전체를 감싼 검은 유리벽이 도시의 불빛을 차갑게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건물의 5층 계단참에서 정혜옥은 오늘도 걸레질을 하고 있었어요. 63세 나이에도 허리를 굽혀가며 성실하게 일하는 그녀의 이마엔 벌써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아, 청소 아줌마. 여기 뭐 하는 거야? 아직도 안 끝났어? 도상혁 변호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계단 위에서 떨어졌습니다. 새벽부터 사무실에 나온 그는 언제나처럼 짜증이 가득한 얼굴이었죠. 정혜옥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곧 끝내겠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도상혁의 구두가 방금 닦은 바닥을 거칠게 밟고 지나갔습니다. 일부러 더러운 구두 자국을 남기듯이요. 정혜옥은 한숨을 삼키며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20년 동안 이 건물에서 일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죠. 아니,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계단 아래층에서 또 다른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관리소장 문성대였습니다. 그는 정혜옥을 보더니 잠시 망설이다가 지나쳤어요.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저 못 본 척, 모른 척. 이 건물의 모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정혜옥은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집에서 기다리는 손자 도윤이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8살 도윤이가 할머니, 나중에 커서 할머니 일 안 하게 해드릴게요라고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6시가 되자 건물에 사람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바쁘게 오르내렸고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였어요. 정혜옥은 벽 쪽으로 몸을 붙여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스쳐 지나가면서도 마치 벽의 일부인 것처럼 취급했죠. 5층 라운로 법무법인 앞. 대형 로펌답게 화려한 로비가 있었습니다. 정혜옥이 유리문을 닫고 있을 때 안에서 도상혁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뭐? 건물주가 바뀐다고? 장민수 그 자식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전화 통화 중인 도상혁은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정혜옥은 괜히 손놀림을 빠르게 했어요. 저 사람이 화가 나면 자신 같은 미화원들이 고생하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며느리 미나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어머님, 오늘 점심 같이 드실래요? 제가 건물 앞으로 갈게요. 정혜옥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착한 며느리가 있어서 다행이었죠. 비록 자신이 이런 일을 한다는 걸 며느리가 알면 마음 아파할 테지만요.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건물의 검은 유리벽이 햇빛을 받아 번쩍였어요. 밖에서 보면 화려하고 위풍당당한 건물이지만 안에서 일하는 정혜옥에게는 그저 차갑고 무거운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다음 층으로 이동할 준비를 했어요.
어머님이 이 건물에서 그렇게 무시당하는 줄 알았다면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그건 아마 정혜옥의 착각이었을 겁니다. 아직은요. 하지만 며칠 후 이 건물의 주인이 바뀌고 모든 것이 뒤집어질 거라는 걸 정혜옥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정혜옥은 서둘러 작업복을 갈아입었습니다. 며느리와의 약속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동료 이소정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언니, 또 며느리 만나? 아직도 이 일하는 거 모르잖아. 계속 숨길 거야? 정혜옥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 피로가 짙게 배어 있었어요. 애들한테 무슨 걱정을 시켜. 괜찮아. 건물 밖 작은 식당. 서민아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련된 정장 차림의 며느리를 보자 정혜옥은 괜히 자신의 손톱 밑대가 신경 쓰였어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20년의 흔적이었죠. 어머님, 많이 기다리셨어요? 제가 좀 늦었죠? 아니야, 나도 방금 왔어. 서민아는 시어머니의 손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 관절이 부은 손가락. 마치 무언가를 눈치챈 듯한 표정이 스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따뜻한 된장찌개를 주문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최고예요. 정혜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새벽 5시부터 저녁 7시까지 건물을 청소하는 자신에게 무리하지 말라니요. 하지만 그녀는 밝게 대답했어요. 그래, 걱정하지 마. 나 아직 팔팔해. 밥을 먹던 중 서민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혹시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거나 하신 적 없으세요? 정혜옥의 숟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오늘 아침 도상역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죠. 하지만 그녀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누가 나를 무시해? 그냥요. 세상에는 돈과 지위만 아는 못된 인간들이 너무 많아서요. 그런 놈들은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해요. 서민아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정혜옥은 며느리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미나야, 무슨 일 있어? 어머님, 진짜 힘이 뭔지 아세요? 돈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에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마음이에요. 그걸 모르는 인간들은 결국 무너져요. 제가 장담합니다. 서민아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 같았죠. 정혜옥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맞아. 내 말이 맞아.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쉽게 바뀌진 않아. 바꿀 수 있어요, 어머님. 힘이 있다면요. 진짜 힘이 있다면 못된 놈들 다 짓밟을 수 있어요. 그때 식당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여의도 세인트리버 타워가 매각될 예정입니다. 77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에 정혜옥은 무심히 TV를 봤지만 서민아는 화면을 뚫어지게 응시했어요. 어머님, 저 건물 아세요? 그래, 알지. 여의도에서 제일 비싼 건물이래. 정혜옥은 자신이 그 건물에서 일한다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서민아가 갑자기 물었어요. 어머님, 만약에요. 정말 만약에 제가 엄청난 부자라면 어머님을 무시한 놈들한테 복수해드리고 싶어요. 그럼 기분이 어떠실까요? 무슨 소리야? 복수는 무슨? 전 심각해요. 어머님 같은 선한 분이 고생하는 걸 못 봐요. 그런 쓰레기들은 다 쓸어버려야 해요. 정혜옥은 며느리의 격한 감정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이렇게 자신을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했죠.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서민아가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용돈이에요. 거절하지 마세요. 아니야, 됐어. 내가 왜? 제발요. 어머님이 받아주셔야 제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조만간 깜짝 놀랄 일이 생길 거예요. 좋은 일이요. 서민아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먼저 일어섰습니다. 정혜옥은 며느리를 배웅하고 다시 건물로 돌아갔어요.
오후의 청소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오늘따라 며느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진짜 힘이 있다면 못된 놈들 다 짓밟을 수 있어요. 그 말이 현실이 될 거라곤 정혜옥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서민아는 식당을 나와 곧바로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한 오피스텔 25층에 위치한 개인 사무실이었죠. 아무도 모르는 그녀만의 비밀 공간이었습니다. 남편 윤태준조차 이곳의 존재를 몰랐어요. 10년간 그녀가 조용히 쌓아온 투자 제국의 본부였죠. 컴퓨터를 켜자 여러 개의 모니터에 숫자들이 춤을 췄습니다. 해외 선물,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까지. 그녀의 총 자산은 830억 원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평범한 회사원인 척하며 살아온 10년, 그 시간 동안 서민아는 천재적인 투자 감각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세인트리버 타워 매각 공고 770억. 그녀는 건물 관련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임대 현황, 수익률, 입주사 명단. 그 중에서도 5층 라운로 법무법인의 대표 도상혁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왜인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한편 세인트리버 타워 5층에서는 도상혁이 부하 직원들을 모아놓고 호통을 치고 있었습니다. 뭐, 새 건물주가 누군지 아직도 모른다고? 니들이 변호사야, 바보야? 당장 알아내. 우리가 받아온 특혜가 사라지면 다 너희들 책임이야. 그의 목소리는 복도까지 울렸습니다. 정혜옥은 복도를 청소하면서도 귀를 막고 싶었어요. 저 사람은 늘 저렇게 소리를 질렀으니까요. 정 아줌마, 여기 커피 흘렸잖아. 빨리 안 치워. 한 직원이 일부러 커피를 쏟고는 정혜옥을 불렀습니다. 도상혁의 눈치를 보느라 더 거칠게 굴었죠. 정혜옥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도상혁이 지나가며 중얼거렸어요. 즉, 늙은이가 일도 제대로 못하네. 월급 도둑이야. 정혜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 나이에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었고 무엇보다 손자 도윤이의 학원비를 대야 했으니까요. 저녁 7시 정혜옥이 퇴근하려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 태준이었어요. 엄마, 오늘도 늦어? 도윤이가 할머니 기다리는데. 미안. 금방 갈게. 집에 도착하자 도윤이가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멋지다고. 정혜옥은 손자를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만 보면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서민아가 저녁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어머님, 피곤하시죠? 빨리 씻고 오세요. 태주는 신문을 보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어디 다니세요? 맨날 늦게 오시네. 그냥 친구들 만나고 그래. 정혜옥은 아들의 눈을 피했습니다. 서민아가 시어머니의 거짓말을 눈치챘지만 모른 척했어요. 대신 마음속으로 결심을 더욱 굳혔죠. 그날 밤 서민아는 남편이 잠든 후 다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세인트리버 타워의 현 소유주 장윤정의 재무 상태를 조사했어요. 예상대로였습니다. 다른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고 있었고 급하게 건물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좋아. 내일 당장 움직이자. 서민아는 페이퍼 컴퍼니 설립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골드브릿지 홀딩스. 그녀의 정체를 숨기고 건물을 인수할 완벽한 도구였어요. 변호사 오동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8시 긴급 미팅. 큰 건 터뜨릴 거야. 오동환의 답장이 바로 왔어요. 선배님 또 무슨 대박 계획이에요? 설레서 못 자겠네요. 정혜옥은 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도상혁이 한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월급 도둑이라니. 20년을 성실하게 일한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하다니요. 눈물이 베개를 적셨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옆방에서 도윤이의 잠꼬대가 들렸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정혜옥은 눈물을 닦고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하지만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민아라는 이름의 복수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혜옥은 평소처럼 5층 계단참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무거운 물통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느라 숨이 가빴습니다. 63세의 나이에 이런 일을 하기엔 벅찼지만 그녀는 묵묵히 걸레질을 계속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위층에서 도상혁의 성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뭐, 수입료를 반으로 깎는다고? 장민수 이계 자식이 감히 나한테 이런 짓을 해? 휴대폰을 귀에 댄 채 계단을 내려오던 도상혁은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통화에만 집중한 나머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죠. 정혜옥은 재빨리 비키려 했지만 무거운 물통 때문에 동작이 느렸습니다. 쾅! 도상혁이 정혜옥과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물통이 뒤집어지며 계단이 온통 물바다가 됐고 청소 도구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굴러떨어졌어요. 정혜옥도 균형을 잃고 계단에 무릎을 찌우며 쓰러졌습니다. 아! 정혜옥의 비명이 계단참에 울렸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배어 나왔어요. 하지만 도상혁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눈깔이 없어? 이 늙은 년이 일하는 것도 아니고 길막이나 하고 있어? 도상혁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짝!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정혜옥의 왼쪽 뺨이 돌아갔습니다. 63 노인의 얼굴을, 그것도 넘어져 다친 사람의 얼굴을 대낮에 때린 것이었죠. 청소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가지. 기생충 같은 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누군가가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서민아였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께 깜짝 점심을 대접하려고 건물에 들렀다가 이 끔찍한 광경을 보게 된 것이었죠. 서민아의 눈이 불타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즉시 뛰어들지 않았어요. 대신 차가운 이성을 유지하며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고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죠. 아니, 일도 못하면서 왜 나와? 집에서 손자나 봐. 이 쓸모없는 할망구야. 도상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정혜옥을 내려다보며 독서를 퍼부었어요. 정혜옥은 뺨을 감싸 쥔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항변조차 할 수 없었죠. 미안합니다. 정혜옥의 떨리는 사과에도 도상혁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끝이야? 내 구두 봐. 비싸다고 이거. 네 한 달 월급보다 비싼 구두를 버려놨잖아. 서민아는 모든 것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끝까지 촬영을 멈추지 않았어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었으니까요. 도상혁이 마침내 사무실로 들어가고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제서야 서민아는 시어머니에게 달려갔어요. 어머님, 정혜옥은 며느리를 보자 더욱 놀랐습니다. 창피함과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미나야, 내가 왜 여기? 어머님 괜찮으세요? 병원 가요, 지금 당장? 아니야, 괜찮아. 이런 일은 자주 있어. 그 한마디가 서민아의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자주 있다니. 이런 끔찍한 일이 일상이었다니요. 서민아는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 갚아드릴게요. 저 쓰레기 같은 놈 반드시 무릎 꿇게 만들 거예요. 정혜옥은 며느리의 말을 그저 위로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민아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그녀는 이미 마음속으로 작전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770억짜리 복수국을요. 서민아는 시어머니를 일단 건물 밖으로 모셨습니다. 근처 병원으로 가자고 했지만 정혜옥은 완강히 거부했어요. 괜찮다니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일도 출근해야 해. 어머님 무슨 소리세요?
저런 미친놈한테 맞고도 내일 출근한다고요? 당장 그만두세요. 정혜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체념이 가득했어요. 미나야, 세상이 그렇게 쉽지 않아. 내 나이에 어디서 일자리를 구하겠니? 도윤이 학원비도 있고. 서민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건물로 뛰어가서 도상혁의 멱살을 잡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나서면 오히려 일을 그르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시어머니를 택시에 태워보낸 후 서민아는 다시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방금 찍은 동영상을 확인했어요. 도상혁이 정혜옥을 때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죠. 좋아, 증거는 확보했어. 이제 어떻게 저 쓰레기를 처리할까? 서민아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경찰에 신고? 너무 약해요. 민사소송?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SNS의 폭로? 일시적인 효과뿐이죠. 그녀는 더 확실하고 완벽한 복수를 원했습니다. 오후 3시 서민아는 긴급히 오동환을 만났습니다. 그녀가 찍은 동영상을 보자 오동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선배님, 이거 완전 폭행이잖아요. 당장 고소해야죠. 아니, 그 정도로는 부족해. 저 인간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해. 그럼 어떡해? 서민아가 노트북을 열어 세인트리버 타워 매각 공고를 보여줬습니다. 이 건물을 사버릴 거야. 오동환은 커피를 뿜을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770억짜리 건물을요? 선배님이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있어. 충분히 있고도 남아. 서민아는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보여줬습니다. 오동환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830억이라는 숫자가 화면에서 빛나고 있었죠. 헐, 선배님이 이렇게 큰 부자였어요? 완전 사기 캐릭터네. 10시간 안에 이 건물을 인수할 거야. 익명으로. 그리고 저 쓰레기를 쫓아낼 거야. 그날 밤 서민아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고민했습니다. 남편 태주는 아무것도 모른 채 TV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 엄마 얼굴에 상처 있던데 무슨 일이야? 그러게. 넘어지셨대. 태주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서민아는 그런 남편이 답답했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는데도 관심조차 없다니요. 정혜옥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민아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님, 저예요.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정혜옥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뺨이 부어올라 있었고 무릎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서민아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 해결할게요. 저 쓰레기 반드시 무릎 꿇게 만들 거예요. 미나야, 그만해. 괜한 일 만들지 마. 아니에요. 어머님이 왜 참아야 해요? 저런 인간 쓰레기한테 왜 당하고만 있어야 하냐고요. 서민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혜옥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세상은 원래 불공평해. 힘없는 사람은 참는 수밖에 없어. 아니에요, 어머님. 이제 달라질 거예요. 제가 약속드릴게요. 48시간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저개 같은 놈 인생을 완전히 끝장낼 거예요. 서민아의 눈빛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녀는 이미 결심했어요. 770억을 써서라도 시어머니의 존엄을 되찾아드리겠다고요. 복수의 저울은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서민아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세인트리버 타워의 모든 정보가 펼쳐져 있었어요. 건물주 장윤정의 재무제표, 부채 현황, 긴급 매각 사유까지.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습니다. 좋아, 결정했어. 이 건물을 사서 도상혁 그 쓰레기를 길바닥에 내던질 거야. 서민아는 즉시 오동환에게 전화했습니다. 새벽 시간이었지만 그는 바로 받았어요. 선배님, 잠 안 주무세요? 동환아, 지금 당장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 골드브릿지 홀딩스로. 1시간 안에 가능해? 헐, 진짜 하시는 거예요? 770억을 써서 복수를?
복수가 아니야. 정의 구현이지. 그리고 난 830억이 있다고 했잖아. 오동환은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할게요. 근데 선배님, 이거 영화 같은데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위에 건물을 사다니. 영화보다 더 재밌을 거야. 지켜봐. 전화를 끄는 서민아는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10년간 모은 모든 투자 서류와 자산 증명서가 있었죠. 남편에게조차 숨겨온 그녀만의 비밀이었습니다. 아침 6시 서민아는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다짐했어요. 오늘이 디데이야. 도상혁, 너는 끝났어. 그녀가 집을 나서려는데 정혜옥이 거실에 나와 있었습니다. 부은 얼굴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왜 일어나셨어요? 쉬셔야죠. 괜찮아. 그런데 미나야, 너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중요한 일이 있어요. 어머님을 위한 일이요. 오늘만 기다려주세요. 서민아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가득했습니다. 정혜옥은 며느리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뭔가 큰일을 준비하는 전사 같았죠. 오전 8시 서민아는 오동환과 함께 장윤정을 만났습니다. 커피숍 귀퉁이 자리였어요. 장윤정은 초조한 표정이었습니다. 빨리 사겠다는 사람이 당신들이에요? 네. 현금으로 750억 드릴게요. 계약 즉시 225억 계약금, 일주일 내장금 완납. 장윤정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770억 희망가보다는 적었지만 현금의 유혹은 강력했어요. 근데 왜 페이퍼 컴퍼니로? 개인 신상 보호 차원입니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서민아가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특별 조항이 있었죠. 인수 후 한 달간 제 정체를 공개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존 근로자는 모두 고용 승계한다. 이상한 조건이네요. 혹시 뭔가 다른 목적이? 걱정 마세요. 불법적인 건 없어요. 그냥 조용히 인수하고 싶을 뿐이에요. 오동환이 끼어들었습니다. 장 사장님, 이런 기회 또 없을 거예요. 다음 주까지 자금 마련 못하시면 경매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500억도 못 받아요. 장윤정은 더 이상 고민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좋아요. 계약합시다. 잘 생각하셨어요. 아, 그리고 장민수 씨한테도 비밀로 해주세요. 당신 오빠 말이에요. 장윤정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민아가 어떻게 그걸 알고 있는지 의아했죠. 어떻게 우리 오빠를? 다 조사했어요. 장민수 씨가 입주사들한테 뒷돈 받는 것도 알고 있어요. 도상혁이랑 짜고 친 것도요.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 쓰레기들. 장윤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서민아의 차가운 눈빛이 그녀를 꿰뚫어 봤어요. 계약합시다. 빨리요. 도장이 찍혔습니다. 서민아 아닌 골드브릿지 홀딩스 대표이사 명의로. 그 순간 복수의 첫 발을 내디딘 것이었죠. 770억짜리 복수국에 막이 올랐습니다. 계약을 마친 서민아는 곧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관리소장 문성대를 만나야 했어요. 그는 건물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오전 10시 서민아는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문 소장님? 저 정혜옥 씨 며느리예요. 문성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불안함이 스쳤어요. 아, 네. 무슨 일이신지. 어제 일 보셨죠? 도상혁이 우리 어머님 때린 거. 문성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CCTV에 다 찍혔을 텐데요. 30일치 백업 파일이 서버실에 있다고 들었어요. 서민아가 봉투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죠. 이건 뇌물이 아니에요. 정당한 정보 제공료예요. 저 쓰레기 같은 놈들 처벌받게 도와주세요. 문성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정혜옥이 당한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는 결국 봉투를 받았습니다. 사실 도 변호사는 늘 그래요. 우리 직원들 개 취급하죠.
장민수 사장이랑 짜고 입주사들한테 뒷돈도 받아요. 증거 있어요? 제가 다 모아뒀습니다. 언젠가는 터뜨리려고요. 바로 그때 도상혁이 지하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비서와 통화하며 걸어오고 있었어요. 뭐,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누구야? 당장 알아내. 우리한테 불리한 놈이면 큰일이야. 서민아는 재빨리 기둥 뒤로 숨었습니다. 도상혁이 지나간 후 문성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심하세요. 저 인간 무슨 짓이든 해요. 작년에 반대한 입주사 하나 완전히 망하게 만들었어요. 한편 정혜옥은 집에서 불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료 이소정이 찾아왔어요. 언니, 오늘 안 나왔더라? 괜찮아? 응. 좀 쉬려고. 이소정이 정혜옥의 부은 얼굴을 보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 나쁜 놈. 언제까지 참을 거야? 신고하자, 언니. 소용없어. 그 인간 변호사잖아. 우리 같은 사람이 이길 수 있겠어? 바로 그때 도윤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을 보자 놀라서 달려왔어요. 할머니, 얼굴이 왜 이래요? 누가 때렸어요? 정혜옥은 손자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아니야, 할머니가 넘어졌어. 거짓말. 누가 우리 할머니 때렸어? 내가 혼내줄 거야. 8살 아이의 분노가 정혜옥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오후 2시 서민아는 오동환과 함께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문성대가 제공한 자료는 폭발적이었어요. 도상혁과 장민수가 3년간 입주사들에게 받은 뒷돈이 10억이 넘었습니다. 선배님, 이거 완전 대박 스캔들이에요. 도상혁 변호사 자격도 박탈당할 거예요. 그 정도로는 부족해. 완전히 끝장내야지. 감옥에 쳐넣을 거야, 그 쓰레기를. 서민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태준이었어요. 여보, 어디야? 엄마가 아프신데 왜 집에 없어? 일 때문에. 곧 갈게. 일이 그렇게 중요해? 엄마보다? 서민아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 시어머니를 위해 770억짜리 복수를 하고 있다는 걸 남편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저녁 무렵 서민아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혜옥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부은 얼굴로도 가족을 위해 일하는 시어머니를 보자 서민아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어머님, 곧 모든 게 바뀔 거예요. 제가 약속드려요. 그 개 같은 놈 무릎 꿇고 빌게 만들 거예요. 정혜옥이 며느리를 돌아봤습니다. 서민아의 눈빛에는 무서울 정도의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금요일 오전 서민아는 본격적인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오동환과 함께 세인트리버 타워 전체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입주사 명단, 임대계약서, 그리고 도상혁의 모든 비리를 파헤쳤죠. 선배님, 이거 보세요. 도상혁이 임대료를 절반만 내고 있었어요. 나머지는 장민수가 착복했고요. 좋아, 다 기록해. 월요일 총회에서 폭탄처럼 터뜨릴 거야. 그 시각 도상혁은 여전히 거만하게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대표님, 새 건물주가 월요일 총회를 소집했대요. 모든 입주사 대표가 참석해야 한대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큰 로펌은 함부로 못 건드려. 내가 누군지 모르나 보군. 도상혁은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세계가 곧 무너질 거라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서민아는 이소정도 따로 만났습니다. 정혜옥의 동료 미화원이었죠. 이소정 씨, 도상혁이 우리 어머님만 괴롭힌 게 아니죠? 이소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맞아요. 작년에 우리 막내 직원한테도 뺨을 때렸어요. 20살짜리 아이한테요. 그 아이는 결국 그만뒀어요. 증언해 주실 수 있어요? 네, 당연하죠. 이제는 참을 수 없어요. 서민아는 피해자들을 하나씩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도상혁에게 당한 사람이 10명이 넘었어요. 경비원, 미화원, 심지어 다른 회사 직원들까지 모두가 입을 모아 증언했죠. 그 인간은 악마예요.
돈과 권력만 믿고 사람을 짐승 취급해요. 토요일 오후 서민아는 비밀리에 기자 한 명을 만났습니다. 대학 동창이었던 탐사보도 전문 기자 김진수였어요. 진수야, 특종 줄게. 여의도 대형 로펌 대표의 상습 폭행과 비리. 김진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이거 진짜야? 증거 확실해? CCTV, 녹음, 문서, 증언 다 있어. 월요일 저녁에 터뜨려. 그전에는 절대 안 돼. 오케이. 일면 톱이다. 이거. 일요일 아침 정혜옥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도상혁을 마주칠 생각에 몸이 떨렸어요. 서민아가 다가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내일 출근하지 마세요. 그럴 수 없어. 무단결근하면. 아니에요. 내일 어머님은 특별한 자격으로 건물에 가실 거예요. 청소부가 아니라 도상혁을 심판하는 사람으로요. 정혜옥은 며느리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민아의 눈빛은 너무나 진지했어요. 오동환이 서민아에게 전화했습니다. 선배님, 다 준비됐어요. 총회장 대형 스크린도 준비했고 경찰도 대기시켰어요. 장민수는 도상혁이랑 통화하면서 불안해하고 있대요. 뭔가 눈치챈 것 같은데 확신은 못하는 눈치예요. 좋아. 내일이 그들의 마지막 날이야. 이제 진짜 쇼를 시작하자. 서민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인트리버 타워가 저 멀리 보였어요. 내일이면 저 건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두가 알게 될 것이었죠. 그날 밤 도상혁은 불안한 꿈을 꾸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심판대에 세우는 꿈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것을 그저 악몽이라고만 생각했죠. 현실은 악몽보다 더 끔찍할 거라는 걸 모른 채로요. 서민아는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받는 사람은 정혜옥이었어요. 어머님, 내일 오후 3시 절대 늦지 마세요. 어머님이 주인공이 되실 거예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거미줄은 완벽하게 쳐졌고 이제 먹잇감이 걸려들기만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죠. 월요일 오후 3시 세인트리버 타워 대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입주사 대표들이 속속 도착했고 도상혁은 여전히 거만한 표정으로 맨 앞줄 중앙에 앉았어요. 그의 옆에는 장민수도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새 주인이 누군지 궁금하네. 감히 우리를 불러 모으다니. 도상혁의 비아냥거림에 몇몇이 동조하며 웃었습니다. 바로 그때 뒷문이 열렸어요. 정혜옥이 들어왔습니다. 청소복이 아닌 단정한 옷차림이었죠. 도상혁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아니, 청소 아줌마가 여기 왜 있어? 당장 나가. 여긴 네가 올 때가 아니야. 하지만 정혜옥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뒷줄에 조용히 앉았어요. 이소정과 다른 미화원들도 함께였죠. 문성대 관리소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건물주 대리인이 오실 예정입니다. 연문이 열리고 오동환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변호사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골드브릿지 홀딩스 법률 대리인입니다. 먼저 보실 게 있습니다.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지난 목요일 도상혁이 정혜옥을 때리는 CCTV 영상이었어요. 선명한 화질로 그의 손이 올라가고 63 노인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이게 뭐야? 불법 촬영이잖아. 당장 꺼. 도상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계속됐어요. 지난 3년간 그가 저지른 폭행, 폭언이 낱낱이 공개됐죠. 이건 조작이야. 다 거짓말이야.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문이 활짝 열렸어요. 서민아가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그녀는 단상으로 곧장 걸어갔죠. 안녕하세요. 저는 골드브릿지 홀딩스의 실소유주, 이 건물의 새 주인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서민아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리고 저기 계신 정혜옥님은 제 시어머니입니다.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도상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장민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가
다시 주저앉았죠. 내가 770억을 가지고 있다고? 말도 안 돼. 750억이었어요. 현금으로 샀죠. 제 시어머니를 때린 당신을 심판하기 위해서요. 서민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녀가 손짓하자 또 다른 영상이 나왔어요. 도상혁과 장민수가 뒷돈을 받는 장면, 입주사들을 협박하는 녹음 파일까지. 도상혁 씨, 당신 끝났어요. 형사고발, 민사소송, 그리고 변호사 자격 박탈까지. 다 준비했어요. 인연이 감히 나한테 너 누군지 알아? 내가 널 끝장낼 거야. 도상혁이 서민아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경찰이 들어왔어요. 도상혁 씨, 폭행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도상혁은 발악했어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이 건물에서 제일 잘 나가는 변호사라고. 그때 정혜옥이 일어섰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죠. 도 변호사님, 아니, 도상혁 씨, 20년 동안 당신 같은 사람들한테 무시당했어요. 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당신이 밟아온 모든 사람들의 복수예요. 회의실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미화원들이, 경비원들이, 그리고 도상혁에게 괴롭힘 당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서민아가 마지막으로 선언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건물의 규칙이 바뀝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자는 즉시 퇴거입니다. 도상혁, 당신부터 시작이에요. 오늘 안으로 이 건물에서 나가세요. 도상혁이 경찰에 연행된 후 회의실은 여전히 술렁거렸습니다. 서민아는 당당히 서 있었지만 장민수의 독사 같은 눈빛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죠. 잠깐만, 이거 다 계획된 거잖아. 며느리가 시어머니 위에 700억을 쓴다고? 사기야, 이거 다 사기라고. 장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몇몇 입주사 대표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보니 이상하긴 해. 정말 며느리가 그런 돈이 있을까? 혹시 불법 자금 아니야? 검은 돈으로 건물 산 거 아니야? 의심의 목소리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민아는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제 자산은 모두 합법적입니다. 10년간의 투자 수익이죠. 국세청 조사 받아도 문제 없어요. 하지만 장민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럼 당신 남편은 알아? 태준 씨는 아내가 800억 부자인 거 알고 있어? 서민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예상하지 못한 반격이었어요. 그녀의 약점을 정확히 찔렀죠. 그날 저녁 태준은 뉴스를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의도 세인트리버 타워 새 주인은 서민아 씨. 750억 현금 매입. 시어머니 폭행 복수극. 태준의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800억대 부자였다니. 그것도 10년간 숨겨왔다니요. 서민아, 당장 나와.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정혜옥도 방에서 나왔어요. 태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당신이 700억으로 건물을 샀다고?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우린 부부야. 10년을 속였어? 서민아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어머님이 건물에서 청소하는 것도 몰랐잖아. 매일 맡고 다니는 것도. 관심이나 있었어?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넌 날 속였어. 사기꾼이야. 부부싸움은 격해졌습니다. 도윤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아빠, 싸우지 마요. 한편 도상혁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수심이 불타고 있었어요. 최고급 변호사들을 고용하고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죠. 저는 억울합니다. 편집된 영상에 속지 마세요. 서민아 씨야말로 불법 자금으로 건물을 산 겁니다. 일부 언론이 도상혁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과도한 복수 700억짜리 시어머니 사랑, 진실일까 같은 자극적인 기사가 쏟아졌어요. 화요일 아침 서민아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국세청이었어요. 서민아 씨?
자산 출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내일까지 오셔야 해요. 장민수의 입김이었습니다. 그는 정치권에 줄이 많았거든요. 서민아는 예상했다는 듯 담담했어요. 좋아요. 떳떳하니까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서민아를 기다린 건 차가운 침묵이었습니다. 태주는 짐을 싸고 있었어요. 난 친정에 가서 좀 있을게.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보낼게. 여보, 잠깐만. 10년을 속인 여자랑 못 살아. 넌 날 하나도 믿지 않았어. 그런 큰 돈이 있으면서도 나한테 숨기고. 우리가 부부야? 태준이 도윤이를 데리고 나가려 했습니다. 정혜옥이 말렸어요. 얘야, 미나는 날 위해서 그런 거야. 오해하지 마. 어머니도 아셨어요? 다들 날 바보로 만들었네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서민아는 무너져 내렸어요. 시어머니를 위해 모든 걸 걸었는데 정작 가족이 무너지고 있었죠. 악당들의 반격은 예상보다 훨씬 치명적이었습니다. 수요일 새벽 3시, 서민아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태준이 도윤이를 데리고 나간 후 집은 무덤처럼 조용했어요. 테이블 위엔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죠. 변호사를 통해 전달받은 차가운 종이였습니다. 정혜옥이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죄책감으로 가득했어요. 미나야, 다 내 잘못이야. 내가 그냥 참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선택한 거예요. 서민아의 목소리는 공허했습니다. 승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잃은 게 더 많았어요. 가족이 무너졌고 아이는 엄마를 원망하고 있었죠. 아침이 되자 더 큰 타격이 왔습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가 언론에 유출됐어요. 서민아 씨 10년간 세금 포탈 의혹, 해외 페이퍼 컴퍼니 통한 자금 세탁 정황. 거짓 뉴스였지만 여론은 이미 돌아섰습니다. 장민수와 도상혁이 뿌린 가짜 뉴스가 진실처럼 퍼져나갔어요. 오동환이 급히 전화했습니다. 선배님, 큰일이에요. 입주사들이 단체로 계약 해지 통보를 했어요. 불법 자금 의혹 때문에 못 있겠대요. 뭐라고? 그게 무슨? 월 임대료만 15억인데 다 나가면 건물이 텅 비어요. 대출 이자도 못 낼 거예요. 서민아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750억을 현금으로 냈지만 운영자금은 임대료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입주사들이 빠지면 파산이었죠. 그때 도상혁이 나타났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서민아 씨 거래하죠. 건물을 원가에 되팔아요. 그럼 고소 취하하고 가짜뉴스도 바로 잡아줄게요. 당신이 뭔데? 뭔데? 난 이 바닥에서 20년 굴렀어요. 판사도 검사도 기자도 다 내 사람이에요. 당신은 싸움을 잘못 걸었어요. 서민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었어요. 가족도 돈도 명예도 모두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정혜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 변호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며느리는 놔주세요. 제가 뭐든 할게요. 어머님, 안 돼요. 서민아가 시어머니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정혜옥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미나야, 이제 그만해. 내 인생을 망치지 마. 도윤이한테는 엄마가 필요해. 바로 그때 태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도윤이가 매일 울어. 엄마 보고 싶대. 하지만 난 용서 못해. 이혼 서류 빨리 보내. 서민아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어요.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모든 걸 잃었습니다. 도상혁이 비웃었습니다. 보세요.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권력과 인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700억? 휴지 조각이 될 거예요. 장민수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내일까지 결정해요. 건물 되팔든가 완전히 망하든가. 그들이 떠난 후 서민아는 텅 빈 건물주 사무실에 홀로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지만 그녀의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정혜옥이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미나야, 미안해. 다 내 때문이야.
어머님이 미안해할 일 아니에요. 제가 못난 거죠. 복수는 했는데 지킬 건 못 지켰어요. 모녀는 말없이 울었습니다. 770억짜리 복수의 대가는 너무나 컸어요. 모든 것을 잃은 순간이었습니다. 목요일 새벽 2시, 서민아는 세인트리버 타워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서울의 불빛이 발 아래 펼쳐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칠흑같이 어두웠죠. 이게 끝인가? 750억을 써서 얻은 게 뭐지? 혼잣말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도윤이의 사진을 봤어요. 해맑게 웃는 아들의 얼굴에 눈물이 떨어졌죠.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무 멍청했어.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혜옥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담요를 서민아의 어깨에 둘렀습니다. 춥잖아. 감기 걸려. 어머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다 망쳤어요. 태준이도 도윤이도 다 잃었어요. 정혜옥이 며느리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미나야, 내가 평생 참고 살았어. 맞아도 참고, 무시당해도 참고. 그게 옳은 줄 알았어. 하지만 내가 날 위해 싸워줬을 때, 난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 대접받는 기분이었어. 정혜옥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포기하지 마.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나쁜 놈들이 잘못한 거지. 서민아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투지가 보였어요. 하지만 어머님, 이제 방법이 없어요. 돈도 사람도 다 떠났어요. 바로 그때 서민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시간에 전화라니. 발신자는 이소정이었어요. 사장님, 지금 건물 앞에 사람들이 모이고 있어요. 엄청 많아요. 뭐라고요? 새벽에 누가? 서민아와 정혜옥은 급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건물 앞 광장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서 있었죠. 정혜옥님을 지지합니다. 갑질 근절. 서민아 씨 힘내세요. 미화원들, 경비원들, 그리고 도상혁에게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모인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입주사 직원들도 있었어요. 한 젊은 여성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3년 전 도상혁에게 성희롱당했습니다. 그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민아 씨는 달랐어요. 용기를 줬어요. 또 다른 사람이 외쳤습니다. 우리가 증언하겠습니다. 도상혁의 범죄를 다 폭로하겠습니다. 서민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문성대 관리소장이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이게 진짜 여론이에요. 언론이 조작한 게 아니라요. 그리고 그가 USB를 건넸습니다. 장민수와 도상혁이 입주사들을 협박하는 녹음 파일이에요. 어제 몰래 녹음했어요. 이걸로 반격할 수 있어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혜옥이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어요. 미나야, 아직 안 끝났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새벽의 어둠 속에서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꺼지지 않았어요. 수백 개의 작은 불빛이 모여 하나의 큰 빛을 만들었죠. 서민아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요. 포기하지 않을게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니까.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목요일 아침 9시. 서민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모인 지지자들과 함께 작전을 세웠고 이제 반격할 차례였어요. 회의실에는 오동환, 문성대, 이소정, 그리고 자발적으로 모인 증언자들이 가득했죠. 자, 이제 우리가 공격할 차례예요. 도상혁과 장민수, 그 쓰레기들을 완전히 끝장낼 거예요. 오동환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장민수와 도상혁의 비리 증거가 빼곡했어요. 선배님, 문 소장님이 준 녹음 파일이 대박이에요. 둘이 입주사 대표들 협박하면서 서민아 그년 가만 안 둬. 다 같이 망하게 해야지라고 말한 게 다 들어있어요. 서민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이제 이걸 어떻게 써먹을지 정해야죠. 그때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김진수 기자였어요. 서민아 씨, 제가 계속 취재했는데 장민수가 해외 비자금 300억을 숨긴 걸 찾았어요. 도상혁이랑 나눠 먹은 돈이에요. 정말요? 증거 확실해요? 스위스 계좌 내역까지 확보했어요. 이거 터뜨리면 둘 다 감옥 직행이에요. 서민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정혜옥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미나야, 나도 할 일이 있어. 20년 동안 이 건물에서 일한 사람들 다 아는데 그들도 도상혁한테 당한 게 많아. 다 불러 모을게. 어머님이요? 그래. 이제 나도 싸울 거야. 더는 참지 않을 거야. 정혜옥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63세 미화원이 아니라 전사의 눈빛이었죠. 오전 11시 서민아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가 몰려왔어요. 그녀는 당당히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진실을 밝히려 합니다. 도상혁과 장민수의 범죄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스크린에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협박, 횡령, 뇌물수수, 모든 증거가 낱낱이 공개됐어요. 이들이 퍼뜨린 저에 대한 의혹은 모두 거짓입니다. 저는 10년간 정당하게 번 돈으로 건물을 샀고 모든 세금을 성실히 냈습니다. 여기 국세청 확인서가 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판세가 완전히 뒤집어진 것이었죠. 바로 그때 태준이 나타났습니다. 도윤이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미나야. 서민아는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엄마가 다 설명해 주셨어. 넌 영웅이야. 우리 가족을 지킨 영웅. 도윤이가 엄마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 엄마가 나쁜 아저씨 혼내준 거 맞아? 서민아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가족이 돌아왔습니다. 도상혁과 장민수는 건물 밖에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어요. 이런 젠장, 어떻게 녹음을 했지? 누가 배신한 거야? 이제 끝이야. 우리 다 끝났어. 서민아가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오늘부로 세인트리버 타워는 새롭게 태어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일하는 건물, 약자가 보호받는 건물이 될 겁니다. 정혜옥이 며느리 옆에 섰습니다. 미화원 동료들도 경비원들도 모두 함께 섰어요. 우리가 이긴 거야. 정의가 이긴 거예요. 이소정이 외쳤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이 환호했죠. 역전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일격만 남았어요. 금요일 오전 10시. 검찰청 앞에는 취재진이 가득했습니다. 도상혁과 장민수가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서 내렸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죠. 횡령 혐의 인정하십니까? 피해자들에게 할 말은? 300억 비자금은 어디에? 도상혁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변호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장민수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죠. 억울해. 다 조작이야. 서민아 그년이 나를 모함한 거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확실했으니까요. 세인트리버 타워 대회의실. 서민아는 새로운 입주사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상혁이 쫓겨난 자리엔 사회적 기업들이 들어왔어요. 우리 건물은 이제 달라질 겁니다. 갑질 제로, 상생 경영이 원칙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입주사 대표들이 진심으로 환영했어요. 그때 정혜옥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청소복이 아니었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죠. 여러분, 소개합니다. 우리 건물의 새로운 관리이사 정혜옥 이사님입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미화원이었던 그녀가 이제는 건물의 관리이사라니요. 정혜옥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저는 20년간 이 건물을 청소했습니다. 구석구석 모르는 곳이 없어요.
이제 그 경험으로 더 좋은 건물을 만들겠습니다. 진심 어린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이소정과 미화원들이 눈물을 훔쳤어요. 한편 라올로 법무법인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변호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냈고 클라이언트들도 모두 떠났죠. 한때 5층 전체를 쓰던 대형 로펌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이었어요. 오후 3시 도상혁의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고인 도상혁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장민수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한다. 재판장님, 너무 가혹합니다. 전 그저 뭡니까?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고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했죠.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사회가 병드는 겁니다. 판사의 말에 방청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혜옥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도상혁과 눈이 마주쳤죠. 도 변호사님, 아니, 도상혁 씨, 이제 당신이 바닥을 맛볼 차례예요. 감옥에서 잘 지내세요. 정혜옥의 담담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도상혁은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저녁 시간 서민아의 집.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정말 대단해. 내가 자랑스러워. 이제 알아? 바보. 서민아가 웃었습니다. 도윤이가 끼어들었어요. 엄마가 건물주라니. 우리 반 애들이 다 부러워해요. 그래도 도윤이는 겸손해야 해. 알았지? 정혜옥이 행복한 표정으로 가족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뺨엔 더 이상 멍이 없었어요. 대신 자부심이 가득했죠. 미나야, 정말 고마워.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어머님이 원래 사람이셨어요. 그걸 모르는 쓰레기들이 문제였죠. 가족이 함께 웃었습니다. TV에선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세인트리버 타워의 변화가 화제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위해 700억을 투자한 미담이 전국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서민아가 TV를 껐습니다. 이제 뉴스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 정의가 승리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악당들의 왕국은 완전히 무너졌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습니다. 1년 후 세인트리버 타워의 아침 8시 햇살이 유리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한때 차갑던 검은 유리는 이제 따뜻한 황금빛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5층 계단참 정혜옥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청소도구가 아닌 태블릿을 들고 있었죠. 이사님, 오늘 일정 확인하셨어요? 이소정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도 이제는 청소복이 아닌 사무직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정혜옥의 비서가 된 것이었죠. 응, 오전에 신규 입주사 미팅 있고 오후엔 직원 복지 회의지? 네, 맞아요. 그리고 도윤군이 할머니 보러 온대요. 점심 같이 드시기로 했잖아요. 정혜옥이 미소 지었습니다. 손자와의 약속을 잊을 리 없었죠.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리며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초라한 차림의 중년 남자였어요. 정혜옥 이사님 맞으십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혜옥이 고개를 들어보니 놀랍게도 도상혁이었어요. 3년 만에 가석방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한때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도상혁 씨, 여긴 어쩐 일이세요? 제가 사과드리려고 왔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짐승이었어요. 도상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 1년 전 그가 정혜옥을 때렸던 바로 그 계단참에서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아무 일이라도 할게요. 청소라도. 정혜옥은 잠시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그녀는 달라져 있었어요. 도상혁 씨, 일어나세요. 용서는 하겠어요. 하지만 여기서 일할 순 없어요. 다른 곳에서 새 출발하세요. 진짜로요. 그때 서민아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녀는 당당한 건물주였어요. 도상혁 씨, 나가주세요. 여긴 당신이 올 곳이 아니에요. 서민아 씨, 제발 한 번만. 꺼져요.
당신이 우리 어머님한테 한 짓 잊은 줄 알아? 감옥에서 3년밖에 안 썩은 게 억울해요. 서민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도상혁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가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초라한 뒷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통쾌했죠. 오전 10시 옥상 정원. 정혜옥이 직접 만든 이곳은 이제 건물의 명소가 됐습니다. 직원들이 자유롭게 쉬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계급도 차별도 없는 평등한 공간이었죠. 도윤이가 뛰어왔습니다. 이제 9살이 된 손자는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 우리 반 친구들이 할머니 만나고 싶대요. 영웅이라고 난리예요. 에이, 무슨 영웅이야. 할머니는 그냥 할머니야. 태중과 서민아도 함께 왔습니다. 가족이 옥상 정원에서 점심을 먹기로 한 것이었죠. 어머님, 오늘 TV 인터뷰 나오신대요. 대한민국을 바꾼 여성 100인에 선정되셨다고. 그런 거 필요 없어. 난 그저 사람답게 살고 싶었을 뿐이야. 정혜옥은 가족들과 함께 웃었습니다. 멀리 서울의 풍경이 펼쳐졌어요. 세상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문성대가 다가와 보고했어요. 이사님, 이번 달도 직원 만족도 100%예요. 모두가 행복하대요. 그게 제일 중요하지. 해가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황금빛 햇살이 정혜옥의 얼굴을 비쳤어요. 주름진 얼굴에는 존엄이 가득했고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계단참에는 이제 다른 소리가 울렸어요. 웃음소리, 인사소리,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목소리들. 세인트리버 타워는 진정한 의미의 황금빛 건물이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댓글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다음번에도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나를 위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